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반화학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자에 관한 법칙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질량 보존 법칙, 요건데요.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것이 반응 전에 반응물의 합이 예를 들어서 100g이면 반응 후에 생성물의 합도 역시 100g이다. 그렇게 해서 질량이 보존된다. 그 얘기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화합물이 같으면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H2O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잖아요. 수소가 예를 들어서 2g, 산소가 16g. 그러면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예제가 있네요. 수소 10g과 산소 32g을 반응시켰을 때 한번 볼까요? 수소, 요 기체죠. 산소 역시 기체입니다. 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생성될 수도 있는데 여기선 L 그랬으니까 물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응식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은 산소가 32g 반응했을 때 수소가 4g이 모두 반응한다. 그러면 물이 36g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반응 전에 4g, 32g 합쳐서 36g, 반응 후에도 36g. 이렇게 되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배 H2 기체, 그 다음에 산소 기체. 요것이 반응을 해서 2배의 H2O L 물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수소가 10g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산소가 32g, 요게 완전히 반응했다. 처음엔 이건 뭐 물은 제로겠죠. 자, 그런데 다 반응해서 32g이 산소가 모두 다 반응하면은 이건 제로가 되겠죠. 근데 그때에 항상 요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4g이 반응할 겁니다.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생성분은 생기니까 플러스 요것이 36g 생긴다. 그럼 여기가 36g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10에서 4를 빼주니까 6g. 자, 그래서 반응 전에서 10g 더하기 32g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요것은 42g이죠. 반응 후에서 6g 더하기 36g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역시 42g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6g 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 H2O잖아요. 그럼 수소가 2g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16g 이렇게 해서 1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4g이 산소 32g하고 물이 36g 이렇게 생긴다. 요것은 항상 비율이 1대 8. 여기 4, 8은 30이니까 역시 1대 8. 요것이 항상 일정 성분 비가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배수비례 법칙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배수비례 법칙 요것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원소가 기본이고요. 여러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탄소와 산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질소와 산소 가지고 만드는 것이 NO 요게 있을 수 있고요. NO2 요것도 있을 수 있고 N2O3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배수비례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돌톤의 원자론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물질은 더 나눌 수 없는 원자 이루어져 있다. 같은 원소의 원자는 질량과 모든 성질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키는 질량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은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일정한 비로 존재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은 원자들이 재편성되는 과정으로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 바뀐다. 새로운 원자가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돌톤의 원자론의 내용인데요.
배수비례 법칙 요것을 생각을 하면은 A와 B 두 가지 원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A와 B로 이루어진 것이 AB, A2B, 그 다음에 AB2 이렇게 있을 때요. A 일정량에 대해서 B의 질량비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B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배수비례 법칙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거 A 하나 기준이죠. A 두 개, A 하나 기준인데 전부 다 A 두 개를 기준으로 하죠. 뭐 A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A, B니까 A 두 개 기준으로 하면은 B도 두 개 이렇게 될 겁니다. A 두 개로 기준하면 B가 한 개 이렇게 되고요. A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B가 네 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일정량에 대해서 B의 질량비는 2대 1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물을 수도 있죠. 두 번째, B 일정량에 대해서 A의 질량비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2대 1대 4 그러니까 A와 B가 바뀌었으니까 거꾸로 4대 1대 2 그러면 안 됩니다. B 일정량에 대한 A의 질량비 이것이 A, B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는 역수 2분의 1대 1대 4분의 1 이렇게 역수비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를 곱해준다. 그러면 2대 4대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의 원소 두 대문자 X 요거하고 대문자 Y 이렇게 이루어진 화합물 X 2g에 결합하는 Y 질량이 2g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이 XY2 이렇게 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것을 대문자 X 요거의 원자량을 소문자 X 여기 원자량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죠. 뭐. 자, 그러면 대문자 Y의 원자량을 소문자 Y 이렇게 얘기했으면 XY2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것이 1대2 원자 몰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원자량이라는 것은 X 요거분의 1g이라고 했으니까요. Y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Y분의 1 요것은 X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와 Y의 이 비율을 계산을 해주면 요것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X와 Y의 원자량 B는 2대 1 이렇게 될 겁니다. 분자량이 XY3 이런 분자가 1g당 결합하는 Y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X 1g당 그러면 X분의 1 원자 몰수가 Y분의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자, 요것이 X분의 1 대 Y분의 1 요것이 XY3가 요게 1대 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분의 얼마인지 모른다. 요것이 X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 요것을 계산하려면은 요거는 Y 곱하기 X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자량 B를 구했잖아요. X 대 Y가 2대 1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Y 대 X 요거는 2대 1의 거꾸로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일루이삭 법칙 요것을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 기체들의 부피는 간단한 정수비를 만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 요거하고 산소 기체 요게 반응해서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수증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자, 그러면 요게 2대 1대 2 이렇게 반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2리터가 반응하고 산소 1리터가 반응하면은 처음에는 요거 제로였겠죠. 그런데 요게 2리터가 다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가 제로. 요거 1리터가 다 반응한다. 그럼 여기도 제로. 그러면 여기가 2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2리터가 생기겠죠. 요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요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부피 요거하고 기체 몰수 요거는 기체 몰수입니다. 그 얘기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그럼 부피가 2배 그러면
기체 몰수도 2배, 뭐 그런 얘기죠. 자, 예제 3번 요거 한번 볼까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용기에 수소 500ml, 기체죠. 산소 500ml, 기체를 넣고 일기압 150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수증기가 생기겠네요. 자, 그럼 수증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이 반응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수소, 여기 기체죠. 산소, 기체, 반응식을 먼저 한번 이렇게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되겠죠. 요게 500ml, 500ml 이렇게 됐을 겁니다. 처음엔 수증기는 제로였겠죠. 그런데 계수가 2대 1대 2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수소가 500 다 반응해서 없어지면 그럼 여기는 제로겠죠. 500의 절반 250이 산소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이 남겠죠. 수증기는 500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5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산소와 수증기를 모두 합쳐서 750 이렇게 될 겁니다. 화학에서 원소 표시, 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소 표시를 할 때 왼쪽 아래에 Z 이렇게 쓰면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원자 번호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몇 개냐,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왼쪽 위에 A, 요것은 질량수를 나타내고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인지 그것을 합쳐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Q,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요것은 이온이 있으면 이온의 전하가 얼마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요거하고 중성자, 얘네들은 질량으로 보면 1대1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얘네들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0.0005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거의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하, 요거를 생각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플러스 1이면은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제로고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런 정도,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수준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아이소토프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있죠. 13짜리 탄소도 있고 14짜리 탄소도 있는데, 물론 요건 방사성 원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있죠. 수소도 질량수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3짜리 방사성 원소도 있습니다. 동소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동, 같다. 소는 원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호돈수 물질인데, 원자 배열이나 분자 조성 그런 것이 달라서 서로 다른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2, O3 이것은 똑같이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게 분자 조성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흑연, 다이아몬드, 플로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닙니까? 자, 예제 4번 이것은 원소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나타내 볼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양성자니까 그대로 다 써주면 되겠죠. 12, 13, 50, 16, 35, 5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24에서 11을 빼주니까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에서 13을 빼주니까 1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20에서 50을 빼주니까 이것은 70이 나오고요. 32에서 16 요거 빼주니까 1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79에서 35를 빼주니까 44 요게 나오고요. 127에서 53을 빼주니까 74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이게 플러스 2가, 양성자가 플러스가 12개인데 플러스 2가라는 얘기는 전자가 10개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 요거는 중성이니까 그냥 전자 수가 양성자가 13개면 전자도 13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2 플러스 2가잖아요. 그러면 양성자가 2개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전자가 2개 적은 48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전자가 2개 더 많다 그 얘기죠. 전자가 18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양성자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다. 그럼 3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중성원자니까 양성자가 53개면 전자도 53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